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싱가포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깨끗한 거리, 엄격한 법 질서, 동남아의 작은 용, 아니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위에서 바라본 찬란한 야경 같은 미래 도시의 상징. 분명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기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나듯 독립했을 때만 해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500달러도 차이 되지 않던 변방의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5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을 모두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바로 아시아 1위 부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이제 어떻게 무너진다는 말인가?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놀랍게도 우려와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고 현지인들은 해외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치명적인 세 가지 붕괴 신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가진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주택개발청, 이른바 HDB라고 불리는 이 기관이 전체 주택의 80%를 공급하면서 국민의 집 걱정을 사실상 없애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으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은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가격은 무려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특히 공공주택의 가격 상승이 무섭습니다. 3룸짜리 기본형 공공주택이 무려 5억 원, 4룸은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강남도 아니고 평범한 싱가포르 외곽 지역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대부분 99년 임대권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제외한 건물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건데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고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바닥을 쳤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바닥을 치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이제 없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자산 효과를 누렸지만 처음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들은 벽에 막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을 해도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평생 임대로 살아야 합니다. 국가의 자랑이었던 공공주택 시스템이 이제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싸게 산 집이 나중에 엄청난 가격으로 뛰어서 큰돈을 벌었지만 자식 세대는 그 집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엄청난 가격에 새로 사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홍콩의 불안정과 중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외국인 구매자가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들은 정치적 불안과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 속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싱가포르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현지인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낼 가격에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60% 올리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오른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비싼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굳히게 되었고 이는 현지인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4년 합계 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인 2001명에 한참 못 미칩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택 문제와 연결됩니다.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육비와 사교육비도 심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작되는 전쟁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려면은 엄청난 금전적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육아 휴가를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지인들의 해외 이탈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반납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키위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연간 1,200명 안팎에 불과했던 국적 포기자가 2023년에는 3,500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절대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 560만 명 중에 3,500명이면은 비율로 따지면 0.0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즉,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떠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와 집값 부담입니다. 비슷한 연봉이라면 호주나 영국, 캐나다에서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압박감입니다. 싱가포르는 지나치게 규제된 사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참여에 폭이 좁다는 느낌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더 맞는 사회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싱가포르는 적도에 위치한 열대 도시 국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싱가포르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고 폭우와 홍수도 빈번해졌습니다. 미래의 환경적 불확실성은 젊은 층이 장기적으로 이 도시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후, 30년 후 싱가포르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근간이었던 중산층이 얇아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은 사회 복지 비용은 폭증할 것입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까요? 떠난 젊은이들과 남은 노인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입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그동안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의 지리적 이점, 안정적인 법치, 낮은 법인세, 우수한 인프라는 전 세계 기업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싱가포르 같은 중개무역형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 산업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10%를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싱가포르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편을 들기 어려운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싱가포르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싱가포르가 미국 편에 서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외교적 줄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글로벌 금융산업입니다. 싱가포르는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입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싱가포르 정부가 돈 세탁 방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세탁 스캔들은 전 세계 금융권에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인 조직 범죄에 연계된 이 사건으로 30억 싱가포르 달러, 약 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의 금융 규제 당국은 국제적인 감시를 더 강하게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느슨한 규제 아래 자유롭게 자금을 움직이던 부유층과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둘째, 홍콩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일부 자본이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콩 금융시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로서는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싱가포르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였던 낮은 법인세율도 더 이상 특별한 무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진행되면서 싱가포르의 17 법인세율은 곧 국제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굳이 싱가포르에 둥지를 틀어야 할 추가적인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상승도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의 임금은 지난 10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동남아 제조업의 허브 역할을 했던 싱가포르는 이제 그 역할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와 첨단 제조업뿐인데 이 분야조차도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싱가포르 증시의 위축도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상장 기업 수는 2013년 782개에서 2024년 620개로 줄었습니다. 유동성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다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뉴욕이나 홍콩으로 상장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그래브입니다. 그래브는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가 아닌 곳을 선택한 겁니다. 이는 싱가포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인민행동당의 일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리콴유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운 이 체제는 효율성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치적 불만의 표출입니다. 과거 싱가포르 국민들은 경제적 풍요에 만족하며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묵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더 투명한 정치 과정, 더 강력한 사회복지를 요구합니다. 2014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은 사상 최저인 50%를 기록했습니다. 1965년 독립 이후 한 번도 6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 선이 무너진 겁니다. 야권은 4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젊은 층의 표심입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 유권자 중 인민행동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5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야권을 지지하는 비율은 40%를 넘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안에 집권당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싱가포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인민행동당의 지도부 교체입니다. 2024년에 리센룽 총리가 물러나고 로렌스 원기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리콴유 가문의 리더십이 끝나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로렌스 원근 기술 관료 출신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리콴유 가문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회 계층 간 균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은 싱가포르가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현지인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약 1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건설, 제조, 서비스업, 싱금유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은 싱가포르의 번영에 가려진 어두운 이면입니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살과 과로사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싱가포르 사회 전반의 정체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단순히 더 잘 살기 위해 모인 이방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한가? 아니면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면 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사회가 쉽게 분열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섬나라로서 자원이 극히 부족합니다. 식수의 40%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대부분 수입 천연가스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싱가포르는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토가 해발 15m 이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상당한 면적이 침수 위험에 노출됩니다. 정부는 거액을 투자해 방조제와 배수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지고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가 지역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가 식수를 수입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의 물과 자원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모든 위기 요소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싱가포르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혐오가 커지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불만은 커지며 사회적 균열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내일 당장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며 뛰어난 인적 자원과 세계적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빛나는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현재의 위기 신호들이 무시된다면 이 작은 섬나라는 생각보다 빠르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수많은 제국과 부국들이 몰락한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내부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후 도시국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질까요? 그 답은 앞으로 10년 아니면 이제 더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숙제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